안녕하십니까. 거짓 없는 진짜 정보만 담습니다. 태양광 성공 스토리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인가 본데요. 에어컨을 안 켜면 점심 식사 이후로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주제로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붕형 태양광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의 꽃은 노지 태양광이라면 저는 이 지붕 태양광을 열매 내지 과실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열매나 과실이나 같은 말이죠, 사실. 날씨가 이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산도 푸르게 보이고요. 또 여기 광자가 보이시죠? 이제 태양광 이렇게 저희 회사 이제 5개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열매라는 표현이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 토지와 수상 대비 이런 타부지 대비 입지적이나 물리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가중치가 1.5이다 보니 또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입 장벽은 낮은데 사업성은 좋다. 그런 사기 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붕 태양광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지붕 태양광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구분을 짓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형, 그리고 수상, 그리고 영농, 마지막으로 지붕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REC 가중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지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붕형 태양광의 기본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지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가로 안에 건축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이라면 용도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지붕형 태양광은 당연히 사업용 발전소입니다. 단독주택도 가능은 하겠지만 용도상 이제 건축물의 면적, 그러니까 건폐율이죠. 이 건폐율이 높은 공장이나 축사, 그리고 창고가 대표적인 지붕형 태양광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규모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공장도 사이즈가 천차만별일 것이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우사, 돈사, 개사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을 겁니다. 창고도 이제 소규모부터 물류센터급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건축물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건물주 분들이나 지붕을 임대용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사업주분들, 이런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건축물의 기준 조건, 그러니까 지붕 태양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 기준상 사람이 출입 가능한 지붕과 외벽이 있는 건축물의 지면이 아닌 건물의 상부면 이제 지붕이죠. 지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붕에 설치를 할 것.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것. 당연한 이야기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기존 건축물이 대장상 공장이면 공장, 창고면 창고 이런 용도에 맞춰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일 이전에는 꼭 건축물 사용 승인을
취득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후 1년에서 3년이 이제 경과가 되어야지 이제 지붕 태양광이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을 하신 상황이라면 조례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상부, 즉 지붕이죠. 지붕 위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시는 게 지붕형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정책적으로 가중치가 1.5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를 판매하시는 것 외에도 REC 인증서를 1.5배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수상 태양광이 가중치가 1.6입니다. 이게 최고치인데요. 지붕 태양광 1.5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붕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토지형과 다르게 이격거리 제한이나 민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형 태양광 발전소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밟으면 터지는 쥐레 투성이라면 물론 저희는 쥐레를 많이 밟으면서 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꼭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붕 태양광의 경우 토지 태양광과 비교를 했을 때 인허가나 이제 민원 측면에서 굉장히 수월하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불안에 떠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 위를 활용을 하다 보니 저희 나라에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보면 다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 거 하나가 없습니다. 참 슬프네요, 저도. 아무튼 토지 매입 비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토지형 태양광 발전소 100kW 대비 지붕도 똑같이 100kW를 했을 때 이제 사업 비용이 절반 정도 수준 그 이하로 책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사실 단점은 없는데요. 그래도 단점을 꼽자면 마냥 이제 건물이 있으신데 지붕 태양광을 안 하시면 손해 보십니다. 분명히 돈이 되는데 왜 안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단점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건물주님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단점 아닌 단점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붕 태양광 시공을 고민하시는 건축물이 해당 건축물에서 이제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최소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님들의 입장에서 차후에 이제 건축물의 매각이나 용도의 변경, 그리고 유지 보수, 임대차를 주시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대출 같은 계획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가 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버터 화재나 이제 지붕에 구조물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에 이제 떠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높고 이익이 잘 나오는 사업장이라면 이런 화재나 누수 때문에 본 사업에 지장이 발생이 된다? 굉장히 꺼려지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 사례나 발생 확률을 따졌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꼼한 진단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때 이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도 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차후에 AS가 또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업체 선정을 꼭 잘 하셔야 된다. 당장 다음 달 내년에 사라질 업체를 선택하시면 AS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형 태양광이라고 수익 구조가 다를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소, 그 중에 상업용 발전소들은 수익 구조가 동일합니다. 생산된 전기는 S&P 시세대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고요. REC 인증서도 현물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고정가격 계약으로 장기 계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행 중인 지붕형 태양광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해당 발전소 경북 영천에 위치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99kW 이제 발전소인데요. 확실히 3월부터 발전량이 잘 나오고 있죠. 이제 이때부터 해가 좀 길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6월이 또 절기상 또 가장 해가 긴 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연간으로 이제 평균을 냈을 때는 일평균 발전 시간이 3.7시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발전량을 보시면 1월에 9,744, 2월에 1,079, 3월, 4월 계속 매월 이제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6월에 보시면 12,073, 5월보다 아직 이제 발전량이 적은데, 이거는 6월 한 20일쯤에 데이터기 때문에 아마 6월 말일까지 발전을 했을 때는 5월보다 더 발전량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REC 같은 경우에는 1000kW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1REC가 지급이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 16,056의 발전량이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1000kW마다 1REC니까 16장의 REC가 지급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또 가중치 1.5를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REC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새벽에 좀 늦은 시간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까운 시일 내로 수익 정산에 관련해서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한 영상으로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붕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붕 태양광 문의가 최근에 좀 늘어난 추세여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장마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장마에 피해 없으시도록 잘 우산이라도 챙기셔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태양광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